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IPS 정보 처리 시기 벌써 우리 24강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차원 배열을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이전 강좌에서도 안내해드렸지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모래시계 만들기는 우리 이전 강좌에서 공부했던 다이아몬드와 특성이 같아요.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센터행이나 센터열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일어나거나 좌우 대칭이 일어날 때 문제 해법은 똑같아요. 가운데 행을 또는 가운데 열을 기준으로 따로 별도로 상하 대칭일 경우에 상하 규칙을 따로 찾고 좌우 대칭일 경우에는 좌우의 규칙을 따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다이아몬드는 이런 모양 아닙니까? 그죠? 모래시계는 이런 모양이에요. 자, 나비 넥타이라고도 하고 뭐 모래시계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모래시계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결과를 보면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서는 시작값이 감소하죠. 시작열이 3열, 2열, 1열. 그 다음에 끝값이 증가하죠. 3열, 4열, 5열. 근데 여기선 거꾸로 1열, 2열, 3열. 시작값이 증가하고 5열, 4열, 3열. 끝값이 감소하죠. 얘랑 반대죠. 요놈하고 반대라는 것밖에 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시계 만들기는 무려 4번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강좌를 이전 9강의에서는 모래시계 다이아몬드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강좌였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 모래시계가 많이 기출이 됐기 때문에 4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2개의 강좌로 분리를 해서 자, 여러 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중에 2개만 저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하나는 워크시트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래시계 만들기 볼 거고요. 자, 전체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2개의 기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시계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런 모양 만들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삼행을 기준으로 자, 일단 행고정 열변하죠. 그죠? 삼행을 기준으로 따로 규칙 찾고 따로 규칙을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가만 봤더니 1행부터 5행까지 진행이 되면서 자, 데이터가 입력된 열을 추적해 봤더니 1행에서는 1, 2, 3, 4, 5열 2행에서는 2, 3, 4열 3행에서는 3열 4열에서는 2, 3, 4열 5행에서는 1, 2, 3, 4, 5열. 그럼 가만 보세요. 아까하고 반대죠. 그죠? 시작값이 1열에서 시작했는데 2열로 1 증가했고 시작값이 1 증가했죠. 자, 시작값이 1 증가했고 아까는 반대로 감소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끝값을 봤더니 5열에서 끝났는데 4열에서 끝나고 3열에서 끝나니까 끝값은 거꾸로 감소해가고 있죠. 어디까지? 3행까지만.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시작값이 3에서 2가 되니까 1 감소했고 2에서 1이 되니까 1씩 감소해가고 있고 끝값이 3에서 4로 1 증가했고 4에서 5로 1 증가했죠. 끝값이 거꾸로 1 증가하고.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대가 되고 있죠.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시작값이 증가되더니만 다시 감소하고 그 다음에 끝값이 감소하더니만 다시 끝값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데이터가 들어가는 열을 추적했더니 이런 규칙이 있더라.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순서도하고 똑같아요. 자, 문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이전 순서도와 똑같죠. 단지 뭐만 바뀌었어요? 요 놈만 바뀌었어요. 요 놈만. 이전 순서도랑 비교해 보시면 요 놈하고 요 놈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전 순서도는 여기서 뭐 작거나 같으냐 작으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yes, no가 아니라 자, R 대 mid를 비교해서 이쪽이 작으냐 이쪽이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부등호 방향으로 바꾼 것 뿐이지 이전 순서도하고 똑같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K값 0을 줬고 K는 K 플러스 1 했고 K를 A 배열에 R행 C열에 넣었죠. 바깥쪽에서 R을 돌려주고 안쪽에서 C를 돌려줬어요. 행고정 열변하니까. 자, R은 1행부터 5행까지 가고요. 자, C값, 열은 비긴부터 엔드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비긴부터 엔드까지가 아까랑 다른 게 우리 아까는 어땠어요? 비긴도 미드값을 받았고 엔드도 미드값을 받았죠.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맨 처음에 여기에 1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시작값도 3이고 끝값도 3을 받지만 지금 이 모래시계는 1열에서 시작하고 5열에서 끝나니까 비긴값에 2를 초기값으로 받고 엔드값에 5를 초기값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따라서 R값이 1일 때 1회전에서 1열부터 5열까지 1씩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삽입하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왔을 때 R을 3과 비교합니다. R값은 1이고 얘는 3이니까 작으니까 이쪽으로 오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비긴이 1 증가한다. 자, 따라서 비긴값과 엔드값의 변화를 보면 비긴값이 1이었고 엔드값이 5를 받았어요. 1열부터 5열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비긴은 1 증가되니까 비긴값은 2가 되고 엔드값은 1 감소하니까 5에서 4가 된다. 따라서 다음에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R이 2가 됐을 때 2행에서는 2열부터 4열까지 가겠죠. 그죠? 2열부터 4열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1위로 또 오겠죠. 그죠? 자, 1위로 또 오겠죠. R은 2니까 3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자, 비기는 또 플러스 1 되니까 2에서 3으로 플러스 1 될 거고 end는 마이너스 1 되니까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3열부터 3열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 다음은 이쪽으로 오겠죠? 자, 따라서 비기는 비긴 마이너스 1 되니까 3에서 다시 2가 되고 end는 end 플러스 1 되니까 다시 4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더니만 다시 증가해 나간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해 나가더니만 다시 감소해 나간단 말이에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렇죠? 뭐 순서도 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디버깅 되는 과정을 볼게요. 그 다이아몬드나 모래시계는 천천히 디버깅을 한 번만 잘 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미드값 3을 받았죠. 그 다음에 자, 미드 변수는 3을 구했을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 문제에 꼭 오행오열이 나오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n행 n열로 나왔을 때 대비해서 가운데 행이나 가운데 열, 미드 값을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자, 따라서 미드는 3이 되죠. 자, 미드 값 3이 되고 비긴 값은 2를 초기값 받았고 엔드 값은 5를 초기값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1부터 5까지 C가 증가하죠. 자, 그럼 R이 1이 될 거고 맨 처음 1행이에요. 1행. 이때 C값은 비긴부터 엔드까지니까 1부터 5까지 가겠죠? 그럼 빠르게 갈게요. 자, C값 1이 되겠죠? 그러면 1행 1열에 1 들어오겠죠? 1행 1열 1. C값 2가 되죠? 1행 2열에 2 들어오겠죠? 3이 되면서 1행 3열에 3 들어오고요. 4가 되면 1행 4열에 4 들어오죠. 5가 되면 1행 5열에 5 들어오죠. 자, 따라서 1부터 5까지 C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위로 온단 말이죠. 그죠? 자, 지금 R은 1이니까 미드 값보다 3보다 작으니까 1위로 옵니다. 그러면 비긴 값이 1 증가하니까 비긴은 2가 되고요. 엔드 값이 1 감소하니까 엔드는 4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로 크게 돌아와요. 그럼 이제 R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자, 이제 1행 끝났고 2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행은 비긴부터 엔드까지 C값이 1씩 증가하니까 C값이 비긴 2부터 4까지 가죠. 자, 따라서 C가 또 2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2행 2열에 2행 2열 여기네요. 여기에 6 넣겠죠. K값 6을 넣고 그 다음에 3이 되면서 2행 3열에 7 넣고 4가 되면서 2행 4열에 8 넣고 끝났죠. 2부터 4까지. 끝났죠? 자, 그럼 여기서 2부터 4까지 다 돌려줬어요. 나옵니다. 그럼 R값이 지금 2잖아요. 따라서 이쪽으로 오죠. R값이 2니까. 자, 그럼 비긴값 1 증가하고 엔드값 1 감소합니다. 비긴값 1 증가하고 엔드값 1 감소하고. 직접 디버깅 해보고 계시죠? 그죠? 자,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R이 1 증가돼서 3이 될 거예요. 이제 3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3행에서 비긴부터 엔드까지니까 3부터 3까지니까 C값이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행 3열에 K값 9를 넣겠죠. 그리고 끝났죠. 자, 3부터 3까지 끝났어요.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죠. 여기서 1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1위로 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이걸 문제로 내야 돼, 이거를. 이걸 디버깅 안 하면 틀려요. 따라서 R값이 1일 때 1위로 가고 R값이 2일 때 1위로 가야 돼요. 그죠? 자, R값이 1일 때 R값이 1일 때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R값이 2일 때도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R값이 3이 될 때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서 끝나고 이제 R값이 3일 때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등호는 1위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돌려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R값이 1일 때, 1행일 때 1위로 와서 비기는 비긴 플러스 1하고 엔드는 엔드 마이너스 1하고요. R값이 2일 때 1위로 와서 비기는 비긴 플러스 1, 엔드는 엔드 마이너스 1. 두 번 실행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 이 값에서 한 번 실행하고 두 번 실행하고 한 번 실행하고 두 번 실행하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R값이 3이 됐을 때는 1위로 와야 돼요. 그래야 비기는 비긴 마이너스 1 돼서 3에서 다시 2가 될 거고. 그죠? 자, 따라서 3에서 2가 되겠죠. 엔드는 엔드 플러스 1 돼서 3에서 다시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호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R값이 3일 때는 1위로 와야 됩니다. 자, 이거를 디버깅하면서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시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쪽이 왜 작으냐가 되는지. 그러면 1일 때, 2일 때는 1위로 오는 거죠. R값이 1일 때, 2일 때. R값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1위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2부터 4까지니까 자, 이제 R값이 4가 되면서 4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4행은 C가 2부터 4까지니까 2. 4행 2열에 여기죠. 여기에 10 들어가고요. 자, C값이 3이 되면서 4행 3열에 11 들어가고요. 자, C가 4가 되죠? 2부터 4까지니까. 자, C값이 4가 되면서 4행 4열에 12가 들어가면서 끝납니다.
자, 지금 R값은 4예요. R값 4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비기는 1 감소하고 엔드는 1 증가하니까 비기는 1 감소하고 엔드 1 증가하고. 따라서 1부터 5까지. 빠르게 갈게요. 자, 크게 돌아오면 R이 1 증가돼서 5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5행에서 C값은 1부터 5까지니까 1이 되면서 여기에 데이터 들어오고 2가 되면서 14, 3이 되면서 15, 4가 되면서 16, 5가 되면서 17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물론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다시 1위로 옵니다. 다시 1위로 와서 비기는 비긴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될 것이고 엔드는 엔드 플러스 1이 돼서 6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바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0이 되고 6이 되는 비긴 엔드 값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 디버깅 과정을 보여드렸냐면 요 놈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놈을. 다시 말하면 R값이 1일 때와 2일 때는 1위로 옵니다. 그래서 작으냐가 되는 거고 R값이 3일 때와 4일 때와 5일 때는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1, 5가 되는데 여기서 2가 되고 4가 되고 그죠? 1, 5에서 2가 되고 4가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이쪽으로 와서 3이 되고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R값이 3이 될 때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1로 들어가야 돼요. 이 등호의 위치가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등호가 여기 있어버리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얘가 나왔는데 이쪽을 작거나 같다라고 해버렸고 이쪽을 만약에 크다라고 했다라고 하고 디버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비긴값과 엔드값만 가지고 디버깅 해볼게요. 비긴값이 맨 처음에 1이었죠. 엔드값이 5였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R값이 1일 때 돌려줬습니다. 자, R값이 1일 때 1부터 5까지 돌려줬어요. 맞게 갔죠? 그럼 R값이 1이니까 1위로 왔어요. 그럼 비기는 비긴 플러스 1이 되니까 1에서 2가 될 거고 엔드는 엔드 마이너스 1 돼서 5에서 4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R값이 2가 됐을 때 돌려줬습니다. 그럼 R값이 2가 될 때 당연히 또 1위로 오죠? 그러면 얘는 3이 될 거고 얘도 3이 될 건데 자, 이제 R값이 3이 됐는데 그래서 3행 3열까지 돌려줬는데 만약에 등호가 돼서 3일 때 2로 와버리면 3일 때 1위로 와버리면 비긴값이 플러스 1 돼서 4가 되고 엔드값이 마이너스 1 돼서 2가 돼버려요. 그러면 4열부터 2열까지 이식 증가한다가 돼버리는데 모순이 돼버리죠. 어떻게 4열부터 2열까지 이식 증가합니까? 따라서 여기로 오면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이 알고리즘의 핵심이에요. 등호가 1위로 와야 된다는 거. R값이 1일 때, R값이 2일 때. 그죠? 비긴값만 따져보자면 1에서 2가 되고 3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1위로 와서 다시 2가 되고 다시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가느냐를 제가 디버깅한 과정을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R값이 1일 때, 2일 때 두 번 이쪽으로 가고 3일 때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 사회산업기사 기출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자, 5행 5열이 아니라 7행 7열이라고 나왔어요. 7행 7열. 자, 그 다음에 모래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가 뒤집힌 나비 넥타이 모양이에요. 나비 넥타이 모양. 그리고 주의 깊게 보실 건 뭐냐면 행고정 열변합니까? 열고정 행변합니까? 그죠?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아, 열고정 행변하죠. 데이터가 세로 방향으로 들어갔죠? 자, 따라서 열고정 행변하다. 바깥쪽에서 열을 돌려주고 안쪽에서 행을 돌려주면 되겠죠. 나머지 규칙은 그러면 가운데 열을 잡아서 가운데 열이 몇 열이 될까요? 4열이 되겠죠? 가운데 열 4열을 잡아서 이쪽 규칙 따로 이쪽 규칙 따로입니다. 자, 행의 시작값을 봤더니 1행에서 시작했고 2행에서 시작했죠? 3행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4행에서 그 다음에 행의 끝값을 봤더니 1행에서 시작해서 5행까지 5행이 끝값이었는데 다음은 4행까지 다음은 3행까지 아, 행값이 증가됐죠. 근데 행의 끝값은 감소했죠. 5행, 4행, 3행, 2행 1행, 2행, 3행, 4행 아, 따라서 행값이 이쪽에선 증가했고 이쪽은 행의 끝값이 감소했어요. 근데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다시 자, 여기서 4행이었는데 3행, 2행, 1행 3행, 2행, 1행 행의 시작값이 거꾸로 감소했고 자, 이쪽으로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행에서 4행이죠. 1행, 2행, 3행, 4행에서 5행, 6행, 7행 자, 이렇게 해서 5행, 6행, 7행으로 거꾸로 이쪽에서 또 증가하더란 이야기예요. 대칭이죠. 이쪽에서 감소하더니 이쪽에서 증가했고 이쪽에서 증가하더니 행이 이쪽에서 감소했죠. 됐죠? 따라서 문제 푸는 건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가운데를 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경우에 나비 넥타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거냐? 순서들을 봤습니다. 제가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잘 보시길 바래요.
자, 일단 1, 2, 3, 4, 5, 6, 7, 8, 9, 10으로 증가되니까 이 안에 대입되는 숫자는 1씩 증가하는 변수가 하나 있겠네요. 그죠? 자, 딱 찾아봤더니 쭉 봤더니 자, 일단 여기를 보시자 말이에요. 바깥쪽에서 J가 돌아갔고 안쪽에서 여기에 아래쪽에 여기에 반복문이 있고 그러면 4번에 들어갈 게 뭐냐? 자, 여기서 봤더니 A 배열의 Q행 J열이에요. Q행 J열. 그러면 Q가 행이고 J가 열이죠. 자, J가 바깥쪽에서 돌아갔네요. 바깥쪽이 열이고요. 밑에 있는 반복문 여기가 바로 행을 나타내는 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열고정행 변하니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깥쪽에서 J를 돌려줬고 안쪽에서 뭔가를 돌려줬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A 배열의 Q행 J열이라 했어요. 그러면 Q가 행이고 J가 열이니까 아, J를 바깥쪽에서 돌려주는 게 열이 맞네. 그러면 여기서 행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4번에 들어올 값이 뭐냐? 그렇죠. Q죠. Q. 이해되셨죠? 그죠? 바깥쪽에서 열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행에 해당하는 Q값을 이렇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 4번이 Q가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딱 찾아내셨어야 돼요.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러한 순서들을 보셨다면 하나하나 유추해 가면서 찾아서 넣어보면서 디버깅하면서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순서도에서 딱 처음 볼 수 있는 거는 아, J값이 바깥쪽에서 돌아갔고 이게 열고정이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행을 돌려줘야 되는데 반복문이 여기 있네. 그럼 여기서 행변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A의 Q행 J열이라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Q행 J열이니까 J를 바깥쪽에서 돌려줬고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건 Q밖에 없네. 자, 따라서 4번 정답 Q를 찾았어요. 그 다음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봤더니 1, 2, 3, 4, 5 계속 2씩 증가했죠. 그러면 가만 봤더니 여기서 K값을 여기다 넣는다네요. 그러면 5번 정답 나오죠. 바로 나오죠. 자, K를 봤더니 여기서 초이값 0을 줬네요. 그리고 여기서 K값을 배열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럼 배열에 들어가는 값, 이 값이 K값이죠. 자, 이 K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2씩 증가해가지고 5번 정답 못 찾는다. 말도 안 되죠. K는 K 플러스. 찾아내실 수 있겠죠. 그죠? 아, 자, K가 2씩 증가하면서 A 배열의 Q행 J열에 K값을 넣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J가 1이 되면서 1열로 고정되면서 K, 행이 S부터 F까지니까 얘가 스타트, 얘가 피니시. 시작값, 끝값이죠. 자, 시작값, 끝값 봤더니 시작값을 0을 줬고 그 다음에 피니시 끝값을 0을 줬어요. 자, 왜 0을 줬을까?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시작값이 1이 돼야 되고 끝값이 7이 돼야 되잖아요. 7행 7열이니까 1행부터 7행까지 가야 되니까 이상하다. 스타트 값은 분명히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끝값, 피니시라고 해서 F를 썼어요. 자, 끝값은 7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맨 처음에 1행부터 7행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스타트 값 0을 줬고 피니시 값을 0을 줘버렸어요. 자, 여기서 CT 값을 구했습니다. CT 값은 당연히 4가 나오겠죠. 7에다가 2를 나누면 7을 2로 나누면 3.5, 3이 되고 인티죠. 3이 되고 플러스 1 되니까 4. CT 값은 4가 되죠. 따라서 얘는 그냥 4로 그냥 상수로 넣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스타트 값과 피니시 값을 2를 줬고 7을 줘야 되는데 초이 값을 00을 줘서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이 순서도는 아까 우리 순서도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순서도는 요 놈이 여기에 나왔었고 먼저 대입하는 반복문이 위에 있었고 분기문 통해서 시작값과 끝값을 바꿔주는 요 놈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서도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반복문이 행을 돌려주는 반복문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서 먼저 시작값과 끝값의 변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S값 0을 줬고 F값 0을 줬구나. 저기서 S값과 F값의 초기값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럼 자 이제 돌려보면서 정답을 찾는 거예요. 정답 찾는 과정을 잘 보시길 바래요. J값이 1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디버깅 해보는 겁니다. J가 1이에요. 그러면 1열로 고정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CT값은 아까 여기서 구했죠. 4죠. 그죠? 자 7행 7열이니까 가운데 열은 4입니다. J를 4하고 비교해서 작으냐? 어디로 갑니까? yes로 가죠. 그죠? 자 그럼 1회 전 J값이 1일 때 1로 옵니다. 그때 S는 그 다음에 자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S는 자 여기서 봤더니 F는 S가 시작값이고 F가 끝값이니까 여기는 시작값 변화, 여기는 끝값의 변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시작값 변화, 이쪽 끝값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 정답 뭐겠습니까? 3번에? 그렇죠. F밖에 될 게 없잖아요. 그럼 F를 대입하면 된단 말이죠. 시작값의 변화, 끝값의 변화. 그러면 1번, 2번 정답도 그냥 나와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대칭이지 않습니까? 대칭. 요 놈하고 요렇게 서로 대칭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F값이 J가 나왔다면 여기서 거꾸로 S값이 J가 되는 거고 여기서 F가 M-J 플러스 1이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트가 M-J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정도의 통박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통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칭이 이루어지잖아요.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시작과 끝값이 대칭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까 보세요. 스타트는 예를 들어서 비긴 플러스 1에다가 엔드는 엔드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이쪽으로 반대쪽에서는 비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엔드는 엔드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여기선 비긴 플러스 1 그죠? 이쪽에서 엔드 플러스 1 이쪽에서 엔드 마이너스 1 이쪽에서 비긴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뭔가 대칭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F가 J가 됐다면 여기는 S가 J가 아닐까. 그 다음에 F가 M-J 플러스 1이라면 여기가 시작값이 S는 M-J 플러스 1이 아닐까. 일단 예상만 하는 건데 자, 어찌됐거나 여기서 S값과 F값의 변화를 가지고 와서 1로 오는구나. 그럼 맨 처음에 J값이 지금 1이고 지금 CT값은 4니까 1일 때 2로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S값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S의 초기값은 0을 줬는데 S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죠. 왜? S값은 행의 시작값인데 맨 처음에 1렬을 보면 1행부터 5행까지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S는 무조건 1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피니시 F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F값은 7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이니까 그러면 요 놈의 1회전의 결과가 1이 나와야 되고 요 놈의 1회전의 결과가 7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요 놈을 대입해보자 말이에요. n-j, n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 n이 얼마? n이 7이죠. 7행 7렬이니까. n값이 7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그대로 해보세요. 7 마이너스 j값이 얼마예요 지금? j값 1이죠. 1렬이니까 j값 1이죠. 자, 따라서 7 마이너스 1 플러스 1하면 얼마 나옵니까? 7 마이너스 1 플러스 1하면 얼마? f의 결과값이 1회전 얼마 나온다? 그렇죠. 1회전에 7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7이 됐잖아요. 구해졌고. 그렇네. 그죠? 아하. 자, 그러면 S값에 여기다가 대칭을 시켜서 J값을 여기다 한번 넣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칭을 해서. 그럼 J값이 지금 얼마예요? J값이 1이 맞네? 자, 따라서 J값, S값이 J값 받았더니 1이 됐네. 1부터 7까지 제대로 들어왔네. 자, 그러면 스타트부터 F까지, 피니시까지 1부터 7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자, K는 K 플러스 1 돼서 Q행 J열. 따라서 J는 1열로 고정됐으니까 1열. 그래서 1행 1열, 2행 1열, 3행 1열, 4행 1열, 5행, 6행, 7행 1열까지 쭉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됐죠? 자, 그리고 우리께 맞는지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크게 돌아와서 J값이 2가 됩니다. 자, 이제 J가 2가 됐어요. 2열. 자, 그러면 J가 2니까 4보다 작으니까 S로 오겠죠. S는 J를 받으랍니다.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 S값이 J값을 받으니까 S값이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M-J, N이 7이고 J가 2가 됐어요. 7-2 플러스 1. 자, 7-2 하면 5가 되고 플러스 1하니까 6이 되네. 따라서 F값이 7에서 6으로 바뀌었네. 아하, 아싸가 오리. 자, 맞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자, 2열에서는 2행이 시작값이고 끝값이 6열이 되잖아요. 6행이 되잖아요. 2행이 시작값, 6행이 끝값. 오, 맞게 나왔네. 이게 왜 그럴까? 이제 가만히 이제 좀 여유를 찾고 생각해 봤더니 자, 이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시작값을 봤더니 1열에서는 1행에서 시작했죠. 2열에서는 2행에서 시작했죠. 3열에서는 3행에서 시작했죠. 4열에서는 4행에서 시작했죠. 아하, 그래서 시작값을 J값을 받은 거예요. 그쵸? J값이 1일 때 1열이니까 1행에서 시작하면 되니까 J값이 2일 때 2열은 2행부터 시작하면 되고 J값이 3일 때 3열은 3행부터 J값이 4일 때 4열은 4행부터 그러니까 J값을 그대로 시작값으로 받으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도 한번 검증을 해보죠. 그러면 끝값을 J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운데 기준으로 딱 잘라봤더니 끝값은 여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끝값 보세요. 이게 몇 열이에요? 1열, 2열, 3열, 4열, 5열 아닙니까? 자, 따라서 이때 J값은 얼마예요? J값 5죠. 근데 끝난 행이 1행, 2행, 3행, 4행, 5행에서 끝났네?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열이죠. J값 6이죠. J값 6열인데 끝난 행이 몇 행이에요? 6행에서 끝났네요. 자, 7열이죠. J값 7이죠. 끝난 행이 7행에서 끝났네요. 야, 따라서 끝값이 J값 오는 게 맞네. 이제 딱 눈에 보이죠. 오케이? 아하.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될 거는 자, 이게 J가 됐다는 걸 찾았어요. 자, 1번 J가 됐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요 놈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만 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J값이 1일 때, 다시 말하면 1열이죠. J값이 1일 때 여기다 대입해 보면 7 마이너스, N은 7이니까. 그죠? 7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F값은 어떻게 됩니까? F값은 그죠? 7이 되죠. 자, 따라서 끝나는 건 7행에서 끝난다 이 소리고요. J값이 2가 되면 2열입니다. 2열에 자, 여기다 J값 2를 대입해 보면 7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7 마이너스 2, 5가 되고 플러스 1 되면 6이 되니까 아하, 2열에서 끝값은 6행이 된다. 자, J값이 3이 되면 7 마이너스 3이니까 4가 되죠? 자, 플러스 1하니까 5가 되죠? 아, 3열에서는 5행에서 끝났네. 오케이. 자, J값이 4가 되면 4열에서 끝난 거는 자, 여기다 4를 대입하면 7 마이너스 4 하면 3이죠? 플러스 1하니까 4가 돼서 아, 4열에서는 4행까지. 오케이, 맞게 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칭됐으니까 이렇게 대칭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S는 n-j 플러스 1을 넣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검증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S값을 보니까 자, 여기서 S값이 시작값 아닙니까? 그죠? 시작값이 여기에서 이제 기준으로 이쪽이에요. 그죠? 자, 지금 이쪽은 이쪽 기준입니다. 자, 따라서 시작값이 얼마가 됐냐면 지금 이때 J가 얼마예요? 1, 2, 3, 4, 5죠. J값이 5입니다. 5열. 5열일 때 여기다가 시작값을 대입해보면 7 마이너스 2 하면 얼마예요? 7 마이너스 J가 5니까 7 마이너스 5 하면 2. 플러스 1 하면 얼마입니까? 3. 자, 5열일 때 시작값이 3행이 된답니다. 아, 5열일 때 시작값 3행. 자, J가 6이 됐어요. 여기다가 6을 대입해보죠. 7 마이너스 6 하면 1이죠. 플러스 1 하면 2가 되죠. 자, 따라서 시작값이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네요. 자, 6열에선 2행부터 시작한답니다. 2행. 아하. 자, J값이 7이 됐어요. 자, 7 마이너스 7 하면 0이죠. 0 플러스 1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자, 따라서 7열은 1행부터 시작한답니다. 오케이. 끝. 자, 따라서 순서도 정답 검증 끝났죠. 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문제 풀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천천히 잘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시고 스스로 검증을 해보시는 거예요. 정답을 다 찾았다면 이제 천천히 전체적 흐름을 보시는 겁니다. A 배열의 n행 n열인데 n을 7을 받았으니까 7행 7열이 되는 거예요. 자, n을 7을 받았으니까 여기다 n값이라고 하는 놈 당연히 7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n값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7-j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T값을 구했는데 n 나누기 2 플러스 1하면 CT값은 4가 나와요. 따라서 여기다 4 상수를 대입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는 겁니다. J가 1부터 시작해서 4보다 작으냐니까 yes일 때는 J값이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 1이 오겠죠. 자, J가 4보다 작으냐? 노가 될 때는 J값이 4일 때와 5일 때, 6일 때, 7일 때는 1이 오겠죠. 그죠? 아까 순서도하고 다른 건 아까 요놈이 밑에 있었고 요놈이 위에 있었어요. 그죠? 위치가 바뀌었죠. 먼저 스타트와 피니시 값을 먼저 여기서 구해준 다음에 여기서 반복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S값 0을 주고 그 다음에 얼마죠? F값 0을 줬어요. 여기서. S값, F값 0을 줬지만 이 초기값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구할 거기 때문에. 그죠? 자, S값은 J값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J값은 행값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0값을 받았다는 소리죠. 그리고 가만히 순서도 봤더니 J값을 10을 받으면 아하, 1열에서는 1행, 2열에서는 2행, 3열에서는 3행, 4열에서는 4행. 아, 따라서 시작값이 10값을 받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쪽을 봤더니 F는 J랍니다. 끝값이 J랍니다. 끝값이. 자, 여기서 몇 열이에요? 1열, 2열, 3열, 4열, 5열. 5열의 끝값은 1행, 2행, 3행, 4행, 5행에 들어왔네. 아, 5열은 5행까지. 6열은 6행까지. 7열은 7행까지. 아하, 따라서 F는 J값 받는 게 맞네. 그 다음에 상호 대칭이 된다는 것으로서 일단 넣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S는 n-j 플러스 1 넣어봐요. 그리고 요 놈의 의미가 뭔지를 디버깅을 통해서 찾는단 말이죠. 7-1 플러스 1 하니까 7이 되고 그 다음에 7-2 플러스 1 하니까 6이 되고 7-3 플러스 1 하니까 얼마? 5가 되고. 아, 이런 식으로 돌려보니까 끝값인데 7, 6, 5. 아, 맞게 됐네. 특이한 방법을 썼네. 그죠? 자, 따라서 대칭시킨 요 놈도 디버깅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디버깅 해보면 요 놈은 스타트 값이니까 자, 스타트 값이 계속 이렇게 감소해 가더라. 그죠? 이때 얼마예요? J 값이. 1, 2, 3, 4, 5 아닙니까? 여기다가 5를 대입해 봤더니 7-5 하면 2가 되고 2 플러스 1하니까 3. 아, 시작은 3행.
자, 여기는 J값이 얼마입니까? 1, 2, 3, 4, 5, 6 아니에요. 6. J값 6. 여기다 6을 대입했더니 7 마이너스 6 하면 1이죠. 플러스라니까 2. 아, 2행부터 시작하고. 스타트 값이 맞게 나오죠? 자, 따라서 디버깅해서 돌려보면 정확히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문제 풀어가는 과정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돌려보시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없는지 검증을 해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출문제 살펴볼게요. 2010년 1회 산업기사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더 커졌어요. 구행구열의 2차원 배열입니다. 그죠? 구행구열인데. 자, 지금 보면은, 별 특징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운데 열을 기준으로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모양을 보면 입력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입력됐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가운데 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된 걸 봤더니 세로 방향으로 입력됐으니까 열고정 행변화라고 하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눈치채셨다면 시작값이 이 경우는 항상 같죠? 그죠? 행의 시작값이 같아요. 열고정 행변화니까 맨 처음에 1열에 데이터 들어간 걸 봤더니 1, 2, 3, 4, 5, 6, 7, 8, 9행. 자, 2열에 데이터 들어간 거 봤더니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까지. 그 다음 3열에 데이터 들어간 걸 봤더니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까지. 항상 시작은 1행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데이터가 들어가는 시작은 항상 1부터 시작된다는 소리에 1행부터. 항상 1행부터 데이터가 들어갔다. 따라서 행의 시작값은 상수 1로 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끝값만 달라지죠. 항상 시작되는 건 1행에서 시작되는데 끝나는 값이 여기서 끝나고 9행에서 끝나고 8행, 7행, 6행, 5행, 다시 6행, 7행, 8행, 9행. 끝나는 값이 다르죠. 따라서 행을 돌려주는 변수를 시작값을 1을 주고 끝값을 변수 처리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끝값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규칙만 찾으면 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 문제를 제가 풀어가는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래요. 1번 정답이 뭐가 될 거냐? 9를 2로 나눈 다음에 인티저 플러스 1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 뭐 구한 거예요? 가운데 값 구한 거죠? 가운데 값이 여기 어디 있어요 보니까 C하고 비교했네. 얘가 센터 가운데 아닙니까? 따라서 1번에 들어갈 거 정답 뭐예요? 너무 쉽다 그죠? C 아니에요 C. 자, C라는 변수에다가 9 나누기 2 플러스 1하면 얼마? 그럼 얼마나 나와요? 9 나누기 2 하면 4.5, 4가 되고 플러스 1하면 5가 되니까 5가 가운데 값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C는 5가 구해지고 여기다 5를 대입하고 풀어도 되는 거예요. 자, T를 1부터 9까지 이식 돌려줬는데 바깥쪽에서 돌려줬어요. 근데 지금 열고정 행변화 아닙니까? 따라서 T 변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 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열. 자, 따라서 1열부터 9열까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안에서 J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J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J값이 행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J는 열변수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괜히 그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순서도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열고정 행변화 아닙니까? 세로로 들어갔는데 근데 바깥쪽에 T를 돌려줬고 안쪽에서 J를 돌려줬으니까 이 T가 열이 되는 거고 J가 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Q값 0을 줬고 들어간 데이터를 봤더니 1, 2, 3, 4, 5, 6, 7, 8, 9, 10으로 1씩 증가했죠. 바로 그 값이 뭐가 되겠어요? Q네요. Q는 Q 플러스 1. 따라서 Q의 초기값 봤더니 0을 초기값으로 준 다음에 Q는 Q 플러스 1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열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가 뭐예요? Q죠, Q. 이 Q라는 값을 넣어야 되겠죠. 어디 배열에? A 배열에. 그러면 행과 열값이 뭡니까? 정답 찾는 방법이에요. T가 열이고 J가 행 아닙니까? J행 T열이죠. 오케이? 자, 따라서 J행 T열. 정답만 나오잖아요. 순서도 뭐 디버깅 안 하고 못해도 정답이 유추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자, 제가 정답 찾는 과정 잘 이해하실 수 있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열고정 행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2차원 배열 보면 열고정 행변화인지 행고정 열변화인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이 고정된 상태에서 1행, 2행, 3행, 4행 쭉 해서 9행까지. 따라서 바깥쪽에서 돌려주는 T가 열이고 안쪽에서 돌려주는 J가 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Q를 이식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배열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Q값인데 그러면 A라는 배열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행을 나타낸 것이 T고 열을 나타낸 것이 J니까 T행 J열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하. 자, 따라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답 찾아보면 일단 C값과 비교해야 되는 여기 2번에 와야 되는 건 뭐가 와야 될까요? 가운데 열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을 구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가운데 열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을 구분한다. 그러면 가운데 열, C가 가운데 열. 다시 말하면 C는 얼마가 나왔어요? 아까 5가 나왔습니까? C 5가 나왔죠. 5와 비교해야 되는 값은 뭐예요? 그렇죠. T값이죠. T값.
t값이 1일 때, 1열일 때, t값이 2일 때, 2열일 때, 3열일 때, 4열일 때, 5열일 때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그걸 나누기 위한 기준이 t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yes다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1, 2, 3, 4, 5일 때는 1위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6, 7, 8, 9일 때 1위로 온다는 소리죠. t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했으니까. 자, 왜 같다가 들어갔는지는 이따가 디버깅을 통해서 검증해 볼 거고요. 어쨌든 찾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2는 t라 그랬어요. 2는 t. 그럼 2는 뭐고 t는 뭘까? 자, 2는 t다. 자, 2는 and겠죠. and. 그러면 이상하다. 이전에는 분명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값과 끝값, 시작값과 끝값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있네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항상 일행에서 시작하죠. 일행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값이 틀리죠. 일행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행이 틀리죠. 그러니까 자 4번 정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값은 1 상수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제2는 행입니다. 행의 시작은 항상 일행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수 처리하면 되죠. 우리가 변수 처리해야 되는 거는 끝나는 값이 틀리단 말이에요. 끝나는 값이. 증가값은 1이고. 그죠? 1부터 시작해서 1행부터 시작해서 증가값은 1이 돼서 9행에서 끝나고 1행에서 입력이 시작돼서 8행에서 끝나고 1행에서 입력이 시작돼서 7행에서 끝나고 항상 1행에서 시작되니까 시작값은 1로 상수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될 값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구해준 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뭘 구했어요? 2를 구했잖아요. 아, 1부터 end까지 일씩 증가한다.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근데 여기서 봤더니 5열 뒤로 넘어가면 t값이 끝값이래요. t가 뭔데요? 열이잖아요. t가 열이잖아요. 열값이 끝값이랍니다. 그럼 한번 검증해 볼게요. 자, 끝났더니 여기 몇 열이에요? t는 1, t는 2, 3, 4, 5, 6이죠. 6열이죠. 6열에 끝나는 지점이 6행입니까?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오케이. 아하, 그래서 t값을 받았구나. 자, 그 다음 여기 몇 열이에요?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7열입니다. 7열. 그러면 끝값이 7행이냐?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아하, t값. t가 8일 때 8행에서 끝났고 t가 9일 때 9행에서 끝났죠. 자, 따라서 끝나는 2는 t값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3번에서도 끝나는 지점만 찾아주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끊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찾았어요. 아, 요놈은 t값이라고 하는 거. t값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는 걸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의 규칙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의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몇 열에서 끝났냐면 9열에서 끝났어요. 9행, 8행에서 끝났죠. 7행에서 끝났죠. 6행에서 끝났죠. 5행에서 끝났죠.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될 값은 다양한 값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n값이 9라는 값이 n값이나 뭐 다른 처리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end를 초기값 준 것도 없고 따라서 뭐 end 마이너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만약에 일씩 감소하네. 그래서 2 마이너스 1 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왜? 2의 초기값이 없잖아요. 여기. end의 초기값이 없는데 2는 2 마이너스라면 1회전 때 뭘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거 쓸 수 없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자, 끝나는 지점이 9행, 8행, 7행, 6행 이렇게 나가니까 일씩 감소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한 게 자, 끝값이 2변수니까 end는 end 마이너스 1을 계속 반복하면 만약에 여기서 end 변수의 초기값 9를 받았다면 10을 받아야 되겠죠. 10을. 그러면 가능하죠. 만약에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처리문을 넣어서 end라는 변수의 초기값을 10을 줘라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end 변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end는 end 마이너스 1로 돌려주면 되죠. 그럼 맨 처음에 10이니까 여기로 왔을 때 9가 돼서 이제 9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end 마이너스 1하면 9에서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end 마이너스라면 8에서 7이 됐고 이렇게 갈 건데 문제는 얘를 쓸 수가 없는 게 end의 초기값 10을 준 게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end는 end 마이너스를 쓸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상하다. 그럼 뭘 가지고 이걸 돌려야 될까? 자, 우리는 어떻게든 얘를 9, 8, 7, 6, 5로 가도록. 자, 9에서 8이 되게, 8에서 7이 되게, 7에서 6이 되게, 6에서 5가 되게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뭐를? 이변수 값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딱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요 놈밖에 없어요.
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죠. 눈치채신 분들 있나요? 그렇죠. and는 t 변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10에서 t 값을 빼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주관식이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객관식이면 객관식 보기 40개 중에 2는 하고 나온 게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추려내서 모르면 하나씩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봤더니 자 2는 10-t, t가 1입니다. 1열. 그러면 10-t니까 1열에서는 9까지. 2열, t가 2가 되죠. 그죠? 10-2, 8. 아하. 3열, t가 3이죠? 10-3, 7. 아하. 됐네. 자, 정답 보기에 이게 있어 넣어봤더니 됐어요. 자, 그리고 돌려봤더니 이제 뭔가 감이 옵니다. 자, 정답 다 찾아봤더니 자, 이번에 들어갈 정답은 t와 c를 비교해야 돼. c는 이때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는 t가 되고 여기는 2는 10-t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값은 j는 1부터 시작하죠. 항상 일행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작값은 1이 되는 거고 끝값만 end까지죠. 따라서 1부터 end까지 이식 증가하는 거고 q를 이식 증가시킨 다음에 a 배열에 t열 j행, j행 t열입니다. 바깥쪽에 요 놈이 열이고 요 놈이 행이에요. 왜? 열고정 행 변하니까. 자, 이런 공식을 딱딱 만들어 두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열, 행, 따라서 j행 t열이니까 a 배열에 j행 t열, j행 t열에 q 값을 넣어라. 끝났죠. 자, 이렇게 되면 순서도가 이제 완성됐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디버깅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만 보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디버깅해 봅니다. 맨 처음에 t값이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c는 5가 되니까 t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오케이, 1이 오죠. 그러면 10-t가 되니까 end 값이 얼마가 됩니까? end 값이 10-t가 돼서 1이 돼서 9가 되겠죠. 자, 따라서 시작은 1부터 end는 9까지, 1부터 9까지, 1행부터 9행까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끝났어요. 자, 그럼 t값이 이제 2가 됩니다. 자, t값이 2가 됐을 때 어디로 와요? 1위로 오죠. 자, 따라서 10-t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1행부터 8행까지. 1행부터 8행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t값이 3이 되죠? 자, t값 3이 되면 마찬가지 이쪽으로 오죠? 10-t가 되니까 10-3, 7까지. 자, 따라서 3열은 7행까지. 1부터 7행까지.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4가 됩니다. t값이 4가 됐어요. 자, 그럼 4열이죠. 4열. 자, 그러면 10-4가 되니까 6이 되죠. end는 6이니까 1행부터 6행까지. 자, 4는 1행부터 2, 3, 4, 5, 6행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값이 5가 됐어요. 자, t값이 5가 되면 작거나 같으냐라 그랬으니까 1위로 오죠. 그죠? 자, 1위로 와서 10-t가 되니까 자, 10-5를 해서 5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1위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end는 t값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래도 상관은 있나요? 이 경우에는 상관이 없네요. 왜냐하면 t값이 5죠. 그러면 end는 t값을 받는다 했으니까 5. 아, 그래도 되긴 되네요. 여기서 이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부분에서 상관이 없네요. 이걸 디버깅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end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1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10-5를 해서 end에 5가 들어오죠. 10-t. 자, 10에서 5를 빼니까 5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등호가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t값이 얼마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 1위로 왔을 거란 말이죠. t값이 5가 됐을 때 1위로 왔을 때 end는 t값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end는 t값을 받으니까 똑같이 5가 나오네. 따라서 등호는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을까요? 오케이, 됐어요. 따라서 맞게 들어가고 있네요. 자, 따라서 그 다음에는 t값이 6이 될 거니까 end값 6을 받겠죠. 그죠? t값 그대로 받으니까. 자, 따라서 어때요? 6열.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은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에서 끝났죠. 오케이, 맞게 돌아가죠? 자, 검증이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고른 정답 정확하고 자, 이 순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확한 순서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왜 end값만 변했느냐. 항상 1행에서 시작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값은 상수 1로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끝값만 변수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고 여기서 요 놈 찾기가 어려웠어요. 10-t라고 하는 요 놈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자, end는 end-1라면 될 것 같은데 end 초이값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다 end 초이값을 10을 줬다면 여기서 end는 end-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초이값 준 게 없어요. 따라서 end-를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가만 봤더니 보기 40개를 봤더니 10-t가 있어 대입해 봤더니 10-1, 9, 10-2, 8, 10-3, 7. 아하! 자, 따라서 10-t를 하면 되겠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기출문제 2개를 풀어봤어요. 자, 이제 기출문제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또 워크시트 하나 풀어보시면 기출문제 4개를 모두 풀어보시는 거고, 자, 지금 여기서 수업했던 내용들만 잘 들어보셨다면 기출문제도 풀어보실 수 있고 천천히 디버깅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순서도의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인데 행렬 변환하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강좌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